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로봇이 올해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는데요. K로봇 올해 수익 전략 어떨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증시를 살펴본다면 2차 전지가 끌고 로봇이 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나 로봇의 경우에는 CES2024 이벤트에 따라서도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CES2024에서 로봇에 대한 핵심 화두는 어떤 거였나요? CS2024에서 역시 화두는 AI였지만 로봇 AI에서 사실은 이번 CS2024는 AX로 바뀌었는데 즉 그 AI의 적용 분야죠.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곳이 사실은 로봇이죠. 실제 삼성도 로봇을 가지고 나왔고 이제 로봇을 가지고 나왔죠. 최근에 그 테슬라나 구글이 이 로봇을 발표하는 걸 보면 기존에는 제조업이나 물류 정도의 이제 산업에 적용됐던 것이 최근에 CS2024에서 보면 이게 가사나 돌봄처럼 일상에 밀접한 분야까지 이미 진입한 것은 이제 이게 가장 큰 변화고 지금 테슬라 꿈꾸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 굳이 로봇팔 같은 거를 적용하면 공장 현장을 바꿔야 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대로 투입하면 현장을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입힐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마 그 올해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로봇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 키가 한 173 정도 되는 인간과 똑같은 크기 네. 로봇이고 보통 우리가 공장에 노동력을 투입하면 숙련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AI 로봇은 그 공장에서 일을 가장 숙련된 노동자의 학습을 그대로 AI가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10년, 20년 이상으로 그 현장에서 일한 숙련공들을 단시간에 학습을 해서 그 휴머노이드 심으면 그게 노동이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옵티머스인데 네. 옵티머스가 아마 원래 이제 투입될 것 같은데 이게 투입이 되면 아마 AI 로봇발 노동 혁명이 일어나는 아마 원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전반이 로봇이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LG전자의 경우에도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했습니다. M&A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LG전자의 방향성을 봤을 때 어떤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협력이 유력할까요? 국내 대기업들은 아마 AI나 로봇에는 외면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LG도 마찬가지로 이번 CS 2024에서 조조환 사장, LG전자 사장이 AI 이야기도 했지만 그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M&A 시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M&A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LG전자가 2018년에 그 인수한 기업이 하나가 있었죠. 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데 로보스타라고 해서 요런 비슷한 규모의 중소형 로봇 업체를 아마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M&A 시장으로 다 나오지 않겠냐 해서 지금 네. 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 로봇주들 전반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지금 로보스타와 로보티즈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은 적자 이슈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업단은 어떻게 평가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아직 흑자를 보는 로봇 회사는 별로 없어요. 레인보 로보틱스는 이제 어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대기업이 이제 이 M&A 시장하고 이 기업을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런 호재가 있으면 사실은 실적과 별반으로 네. 주가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 아마 LG뿐만 아니라 삼성 로보틱스 이미 레인보 로보틱스 투자를 했고 LG도 투자를 했으면 다른 대기업군들, 포스코라든지 현대, HD 현대라든지 다른 대기업군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로봇 시장에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정도로 지금 와 있지만 아마 생산성에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초도 기술을 가진 중소형 로봇주들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제가 언급해드렸던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중에서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실까요? 일단 로보스타죠. 로보스타가 이미 로보스타가
LG전자가 그때 2018년 이후에 33.4%의 기업권임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더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선 인수한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보스타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한편 지난해 시장에 입성을 했던 두산 로보틱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적자를 계속해서 보이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점유율 변화와 또 실적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매출과 그 수익성에는 퀘스천을 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개인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지금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데 우선 원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CES 2024에서도 두산의 박정훈 회장이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은 비슷한 로봇을 1,000만 원대에 지금 내놓고 있다. 우리는 지금 2천만 원 다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보였는데 실제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을 13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13개 모델에 6개 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봇 하나가 6개의 축으로 움직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인트가 78개가 필요합니다. 78개가 필요한데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모듈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산 공정을 통해서 이 모듈화를 통해서 78개를 14개로 줄입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줄이는 거죠. 코스트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수익성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그 분기 17.5% 정도 그 매출이 늘어났어요. 362억이지만 역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61억 적자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미주전역에 그 설비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4분기 매출액은 더 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이 코스트 다운 때문에 아마 내년 올해 한 상반기쯤에는 그 영업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쯤에는 영업이익 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인탑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보피 시제품 제작설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과거에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조하던 업체인데 로봇 산업에서도 유의미한 성장세가 확인된 건가요? 인탑스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그 갤럭시에 들어가는 뭐 케이스라든지 주로 그런 부품들 그런 걸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꽤 오랫동안 협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이번에 주가 갔던 그 보핏 요거를 조립을 맡기겠다는 이슈 때문에 떴는데 사실 좀 따지고 보면 그 인탑스가 삼성전자하고 웨어러블 로봇을 같이 한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그 2020년 부터 이미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당시는 그 웨어러블 로봇 이름이 잽스였는데 잼스가 출시될 때부터 인탑스가 이미 그때부터 했는데 잼스는 시장에 사실은 그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 웨어러블 로봇 보핏은 상용화가 이미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제조하고 생산 제조를 인탑스가 맡는다면 인탑스가 노하우가 생기겠죠. 향후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또 새로운 하나의 그 종목으로 떠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어제 제4차 진흥형 로봇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4차 계획의 핵심을 살펴본다면 로봇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율을 80%로 높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로봇 부품사 중에서 선두주자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로봇의 부품, 우리나라가 이제 로봇 부품 중에서 선두주자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너무 미미해요. 왜냐하면 로봇 부품의 지금 국산화율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품 중에서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는 지금 계획은 발표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로봇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속기, 이상 말씀드렸는데 감속기하고 서브모터가 있는데 이 전체 로봇 그에서 부품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중인데 네. 감속기는 국산화율이 한 75%밖에 안 되고 서브모터는 65.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세계 시장으로 가면 좀 더 심해지는 게 로봇 특밀 감속기하고 서브모터가 일본의 그 나버데스코라든지 사노전기라든지 미쓰비시기 같은 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각 센서라고 해서 이거는 꼭 들어가는 부품인데 여기도 전 세계 9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화유 물론 국산화시키면 그만큼 수익이 나는데 지금 네. 현재는 가장 필요한 게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쪽은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게 SBB테크 그리고 SPG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산화가 어느 정도 될까지는 좀 봐야 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은 현재 성장하는 로봇 시장의 시장 크기만큼 국산화율이 만약 따라와 준다면 이쪽 기업들은 굉장히 포텐셜이 커지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도 같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로봇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로봇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부품 쪽도 좀 눈여겨보시면 새로운 기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앞으로 로봇 부품과 관련해서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로봇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을 좀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로봇 시장의 후발주자로 중국이 나선 만큼 K 로봇을 위협하지는 않을까요? 굉장히 위협스럽죠. 이번 CES 2024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그 자리에 가서 저 같은 로봇을 중국엔 1,000만 원 정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쇼크였는데 실제 최근에 보면 중국의 로봇 기업 중에 유니트리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최근에 사족 보행을 하는 유니트리 고2라는 그 로봇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가격이 $1,6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장난감 정도 수준의 네. 가격을 내놓은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요게 이제 요 정도를 만드는 게 국내 현대차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현대차가 인수한 기업이 하나 있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비슷한 로봇 내놓은 스팟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소매가가 $74,000입니다. 그러니까 46분의 1이에요, 가격이. 너무 놀랍죠. 중국의 그 정도 경쟁력이 있고 최근에 이 놀라운 게 지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육성의 청사진을 내놨는데 이걸 보면 중국이 휴머노이드를 앞으로 3년, 5년 두 단계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2025년까지 핵심 기술 분야의 완제품 수준까지 선진 수준 따라가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 앞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면 이번에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 25만 불 정도 가격이 네. 나왔거든요. 중국은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을 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써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다.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이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내놓는다면 향후 로봇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가격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기술적인 측면도 중국이 꽤 많이 따라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 로봇은 기계공학도 중요하지만 AI 시장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AI의 기술도 중국이 상당 부분 따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로봇은 로봇이라는 기계공학과 AI라는 소프트웨어가 합쳐져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두 분야 다가 중국이 굉장히 빠른 그 성장 속도가 있어서 저는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업체들도 대응 방안을 짜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 방안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과제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 국산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일본이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부품에서 국산화를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면 이 부품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 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장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정밀 기계 쪽은 우리나라 여전히 앞서 있기 때문에 요 격차가 있을 때 부품을 국산화를 시켜서 중국 시장을 뚫는 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이 협동 로봇이나 대부분 뭐 이런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생길 겁니다. 그럼 미국은 아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구축시킬 텐데 네. 그럴 때 우리나라 로봇을 미국향, 유럽향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면 중국의 따라오는 견제를 좀 막아서 그 부분도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인데 네. AI죠. 그 AI 기술도 중국도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AI 쪽도 좀 차별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K로봇은 전망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중국이 굉장히 빨리 따라오고 있지만 향후 커지는 이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지금 협동 로봇을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네. 있지만 아마 올 연말쯤 가거나 내년쯤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빨리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하는 종목을 좀 보는 것도 이쪽 시장을 로봇 섹터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쪽으로 더욱더 확대하는 쪽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올해 관심 확대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K 로봇 기업과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우선 뭐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초부 이야기했듯이 LG전자가 그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처럼 아마 대기업들이 지금 하나그룹도 뛰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중소형 로봇 기업들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면서 아마 크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M&A 시장이 열리겠죠. 이제 그쪽 섹터를 먼저 봐라. M&A 시장이 열리는 건 하나 중요한 섹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품 쪽도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왜냐하면 급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품주를 좀 보는 것도 이쪽 시장에서 초기에 이쪽 로봇주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더불어서 부품 쪽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로봇과 관련해서도 로봇이 요즘엔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대신해서 모종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고 뭐 직접 작업을 하는 로봇도 나오기도 했는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사회 내에서도 어떤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될 걸로 보시나요? 최근에 구글이 발표한 로봇, 그 요리하는 로봇을 보면 놀라운 게 기존의 로봇 산업은 그 엔지니어들이 어떤 특정한 일을 시키려면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을 시켜서 로봇이 그걸 단순 반복 수행을 했다면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로봇이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요리를 하나 해요. 그 요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걸 한 50번 보여주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형태가 다 바뀌었어요. 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제 공장혁명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엔지니어가 공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숙련되려면 최소 10년, 15년 걸립니다. 뭐 기계 가공이라 보면. 그렇게 가공하는 숙련된 노동자가 노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입력을 시켜주면 네. 이 로봇은 며칠 만에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완전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하는 학습 형태가 완전히 지금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일반 가정에서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로봇 청소기 정도만 쓰지만 네. 어떤 주부가 자기가 하고 있는 청소, 우리 집에서 내가 하고 있는 청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네. 내가 설거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요리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대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맞는 로봇이 하나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맞는 AI를 학습을 하면서 그런 시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일상생활에 굉장히 변혁이 일어나겠죠. 공장에서는 생산성이 극대화되겠지만 일상에서도 굉장히 변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마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로봇발 생산성 혁명의 원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